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지금 영상은 통영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인데 이 양식장 안에 들어있는 생선은 볼락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닌데 잠깐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넣었고요. 이 볼락 이 생선의 맛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서울이나 수도권 이쪽에서는 좀 보기 어렵고 보통 이제 산지 어시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양식 볼락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거의 다 소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볼락회는 제가 예전에 리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만일에 바닷가 쪽 여행하실 때 수족관에 보이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건 양식뿐 아니라 자연산도 맛이 좋아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그런 생선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커매서 전혀 안 보이죠. 이게 아주 예민한 그런 물고기인데 이 생선은 좀 양식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맛이 좋은 아주 고급 생선에 들어갑니다. 바로 능성어예요. 크기는 지금 약 한 1.5kg 정도 나가는 출하 직전의 그런 상태고요. 여기에 상태 좋은 A급도 있고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B급도 좀 섞여 있습니다. 이제 한 마리 건져 올렸는데 상태가 정말 좋죠. 살도 통통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 제가 그 양식 우럭 리뷰할 때 그때 작업했었던 능성어거든요. 대부분 이제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한 1.5kg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몇 마리를 꺼내 가지고 온 거고요. 지난번 그 양식으로 그때 이 영상 이제 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네, 능성어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지금 다 같이 이제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A급 한 마리 그리고 이제 B급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를 가지고 왔고요. 자, 요거 상태도 좀 보여드리고 이 두 가지가 이 맛도 어떻게 좀 다른지 그런 것들은 좀 설명드리려고 두 종류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인 방열하고 내장만 제거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요거 작은 능성어 요거 보면 이게 B급이거든요. 이게 척추가 굽어 있는 게 좀 보이시죠? 네, 어린 치어 때부터 이렇게 됐으면 이제 폐사하거나 아니면 척추가 굽은 상태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성어 기형이 좀 궁금해서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수온과 염분의 영향으로 이런 기형이 생긴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신경성 그 바이러스성 그 신경괴사증으로 인해서 척추 만곡의 증상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이 새벽 시장에 가게 되면 이 B급 능성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B급들이 좀 많기는 해요. 3, 4kg 정도 되는 이제 큰 능성어들도 볼 수 있는데 이건 다 일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국산은 보통 키로 한 2만 원 선 요 정도 해요. 국산 능성어 2만 원. 일본산 능성어 2kg에서 3kg 이게 35,000원. 네, 그럼 이제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종류의 그 능성어를 그 상태가 또 어떤지 또 맛이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능성어는 이제 회로도 좀 먹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림으로 간단하게 졸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질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대가리 같은 거 자르실 때는 이 척추의 그 마디 있죠. 그 마디를 공략해서 잘라주시면은 쉽게 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척추가 휜 것들 이런 것도 뭐 특별 뭐 능성어만 있는 게 아니라 참돔 같은 경우 뭐 광어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척추가 휘어서 조금 손질하기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것보다 좀 까다롭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척추뼈까지 이제 칼이 딱 들어가면은 이제 반대편 척추뼈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운데 뼈 이 부분만 잘라주시면은 쉽게 포가 떠집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은 척추가 이쪽에 휜 게 보이시죠? 저기 대가리에 이어지는 부분부터 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 안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부터 이제 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손질만 조금 똑바르지 않으니까 좀 어려운 게 좀 있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갈비뼈 제거하는 거는 이제 갈비뼈 따라서 천천히 잘라내 주시면은 쉽게 제거가 되고요. 갈비뼈가 그렇게 두껍거나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능성어 껍질은 조금 질긴 편이에요. 그래서 살짝 데쳐서 먹으면 아주 맛이 재미있는 그런 식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전 말씀드린 가운데 툭툭까지만 잘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빵이 아주 훌륭하죠. 아주 통통하게 살이 잘 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산하고 이제 또 국산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제가 또 뒤에 먹방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름이 굉장히 많이 묻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기름이 엄청 많아 보이지 않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기름 밸런스는 좋은 편이에요. 네, 이렇게 포를 뜨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탈피할 때 그러면 이제 기름층이 나오잖아요. 이제 기름층을 보면은 아, 능성어가 이렇게 밸런스가 좋은 그런 생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 벗길 때는 껍질이 두꺼워서 뭐 껍질이 끊기거나 그럴 염려는 별로 없어요. 기름층이 좋죠. 번들번들하죠. 그러니까 이 살 속에 기름이 잘 먹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B급인데 B급도 나쁘지 않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은 살짝 데칠 거라 붙어있는 살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그냥 살짝 데친 다음에 찬물로 잘 식혀서 물기를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흰 부분, 검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이렇게 색깔이 다르니까 좀 다르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 조금 그 뼈가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그것만 제거해 주시고요. 써는 거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뱃살 같은 경우는 다른 생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복막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다 칼집을 다 넣어줬어요. 지금 이제 상태가 좋았던 A급 능성어고요. 이거는 이제 B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뱃살하고 껍질까지 다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술은 소주로 준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기름이 좋아 보이죠. 이제 오른쪽이 이제 상태가 좋은 A급, 왼쪽 게 이제 B급이었어요. 이제 능성어는 와사비랑 꼭 같이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잘 어울립니다. 이 식감하고 지방의 균형감이 아주 좋아요. 훌륭해요. 그리고 이 살 속에 들어있는 지방 있죠. 이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이 고급 생선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수입산보다는 탄력이 조금 더 국산이 더 좋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고요. 기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산이 조금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이 부위가 정말 대박이거든요. 그 뱃살하고 등살하고의 그 사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 B급 능성어를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외관상으로는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먹어봤을 때도 특별하게 A급하고 큰 차이는 많이 못 느꼈습니다. 이것도 맛이 괜찮습니다. 네, 저렴하게 좀 먹을 수 있는 거 있죠. 기형이라고 해서 맛이 다르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뱃살 부분하고 이제 껍질 부분이 있죠. 뱃살은 입에 탁 넣었을 때 기름이 이제 팡팡 터져요. 그리고 껍질 같은 경우는 탱글탱글하는 그런 재미있는 그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능성어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레시피는요, 그 예전에 그 돌돔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하고 우엉만 넣어서 조릴 건데 지금 제가 무의 그 모서리를 깎죠. 이렇게 해야지 모서리가 뭉그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 쌀을 살짝 집어넣는데 쌀은 그 무의 잡내를 없애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 익으면은 찬물에서 식혀주면 돼요. 그리고 우엉은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토막 칠 때는 뼈마디, 좀 뼈가 중간에 이제 억셀 수 있거든요. 큰 것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왼쪽에 이제 재료 나와 있고요. 무는 다 익으면 이렇게 투명한 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엉 넣고 고기 넣고 그리고 이제 생강 넣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차로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장은 진간장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마리 간장인데 요건 이제 색깔을 내기 위한 거예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물 전분으로 농도 맞춰 주시면 되고요. 대충 한 요 정도 농도입니다. 좀 식으면 좀 더 걸쭉해지죠.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단 냄새가요 굉장히 간장의 냄새하고 그 달달한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우엉 냄새도 굉장히 좋고요. 자, 살덩이 보이시죠? 아,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조림인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단짠단짠 그 맛이 좋고요. 이 국물 자체가 단단단단하니까 맛이 좋아요. 밥 말아 먹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 있죠. 그리고 이제 우엉 이제 이런 것들. 아, 이게 참 잘 어울려요 조림에. 그리고 우엉은 약간 쌉싸르면서 우엉 그 특유의 향이 이 간장하고 잘 어울립니다. 아, 이거 완전 맛있어요. 그리고 이 무가 정말 요물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레시피에 그냥 무만 졸여 먹기도 하거든요. 이제 밥을 살짝 말아서 요거 먹으면은 밥 한 공기는 금방 먹습니다. 근데 이제 단짠단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느끼할 때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이제 그 열무김치 같은 거 살짝 올려서 드시면은 이거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국산 능성어에 관한 리뷰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가끔 이제 기형이 보여도 특별하게 맛의 차이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국산 능성어 요거 굉장히 맛있고 일본산 능성어보다는 식감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고급 생선이라요 어떻게든 맛이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